안녕하세요. 버디카페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인간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은 바로 바벨탑이었죠. 당시 인간들은 우리가 하늘까지 도달하면 신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 앞에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인간의 야심찬 계획은 바벨탑의 붕괴와 함께 무너졌죠. 또한 신은 인간들의 언어를 뒤죽박죽 섞어버려 더 이상 신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판 바벨탑 마철로의 저주. 현대에도 인간들은 하늘에 다가가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마철로를 짓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벨탑의 저주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여기 현대판 바벨탑 이야기, 즉 마철로의 저주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마철로의 저주는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인간으로서의 현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찌르다 만 꿈들. 세계 최악의 유령 마철로 탑10. 팔레스 오브 소비에츠, 러시아 모스크바, 층수 계획상 100층. 1930년대 당시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을 짓기로 결심했죠. 건물 이름 또한 소비에트 궁전이었죠. 머리가 구름 위에 있을 듯한 커다란 레닌 동상과 함께 소련의 궁전은 웅장하게 건축되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은 1937년에 건설을 시작했지만 스탈린의 죽음과 소련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1950년대에 중단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을 텐데 대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야외 수영장이 되었답니다. 겨울에도 운영되는 이 수영장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죠. 모스크바 시민들은 이 수영장을 보며 스탈린이 물놀이를 참 좋아했었나봐 라고 한마디씩 하죠. 인디아 타워, 인도 뭄바이, 층수 126층 계획. 인도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 계획된 인도의 미래인 인디아 타워는 뭄바이의 도시경관을 크게 변화시키고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아 타워는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발사의 자금 부족, 부동산 시장의 불황, 뭄바이 시와의 허가 관련 문제로 진통을 겪다 결국 착공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방치되어 있으며 인도의 미완성된 꿈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톤 유니크 타워, 태국 방콕, 층수 49층. 일명 고스트 타워라고 불리우는 이 빌딩은 1990년에 고급 콘도미니엄 단지로 계획되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도중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개발자인 랑산 토르스와는 1993년에 태국 대법원장을 살해하려는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0% 넘게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톤 유니크 타워는 다양한 그래피티로 덮여 있고 많은 유령들이 떠돈다는 풍문으로 인해 현지의 핫스팟으로 변모했습니다. 타워 오브 데이빗,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층수 45층. 1990년 부동산 개발자인 데이빗 브릴 램브루크에 의해서 착공된 이 빌딩은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과 함께 다음에 찾아온 베네수엘라 금융 위기로 인해 착공 후 4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타워 오브 데이빗은 장기간 방치되었고 이후 2007년부터 3,000명의 빈민들이 이 미완성 건물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이 건물을 보며 고층 건물도 빈민가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유경호텔, 북한 평양, 층수 105층. 북한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87년에 평양의 높이 330m 105층짜리 호텔을 착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평양의 스카이라인에 거대한 유령처럼 자리 잡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유령 호텔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하 컨벤션 센터 타워, 카타르 도하, 계획 층수 112층. 중동의 제2의 두바이를 만들겠다는 카타르는 도하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건설이 시작되자 타워는 점점 하늘을 향해 자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건물이 비행기의 항로까지 막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사는 중단되었고
지금은 그저 비웃음과 골조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카고 스파이어 빌딩, 미국 시카고, 층수 150층 계획. 스파이어 빌딩이 세워졌더라면 미국 마철로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겠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높이 541m, 104층이며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시카고에 위치한 높이 527m, 108층의 윌리스 타워입니다. 스파이어 빌딩은 이보다 100여 미터가 높은 610m, 150층으로 규모로 설계된 빌딩이었습니다. 2007년에 착공한 이 빌딩은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자금 부족과 개발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착공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죠. 현재는 거대한 구덩이만 남아있어 시카고 주민들은 하늘을 닿으려던 우리의 꿈이 땅속으로 파묻혔다 라고 말하죠. 그린랜드 센터, 중국 우한, 층수 125층. 중국 굴기의 상징으로 수많은 마철로가 대도시에 건축되었죠. 중국 내륙인 우한에서도 2013년에 636m의 초고층 마철로의 건축이 시작되었죠. 한창 건물이 올라가던 2017년경 두 가지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항공 경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건물의 높이를 476m로 제한을 해서 부랴부랴 공사가 덜 끝난 상층에 대한 재설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다모래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부족한 자금이 발목을 잡아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짓담한 101층 건물인 그린랜드 센터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우한의 굴기가 되려다 오히려 우한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골든 파이낸스 117, 중국 텐진, 층수 128층. 금융위기와 중국 당국의 규제만 없었다면 이 타워는 텐진의 미래를 거의 찬란하게 밝힐 뻔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에 착공된 골든 파이낸스 빌딩은 자금 조달의 위기를 돌파해 완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주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되풀이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마천루 높이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죠. 우여곡절 끝에 2015년까지 건물의 골격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미완성인 상태로 텐진의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제다타워,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층수 167층 계획. 신성 국가인 사우디는 인근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높은 하늘을 뚫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만들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신이 허락할까요? 제다타워는 2013년에 착공이 되었지만 자금, 기술, 노동력, 사우디 왕가의 권력 다툼 등으로 인해 2018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5년 이후 2023년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24년 현재 공기의 3분의 1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완공이 된다면 높이가 1,000m를 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한국 업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한국 업체들은 현지의 경제적 리스크와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다타워 프로젝트는 사우디와 중국 업체의 컨소시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복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판 바벨탑 완공을 위해서는 사우디는 신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